이 연기라는 것은 뭐 정의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뭐 옛날에 스타일스키나 이 양반들이 다 정의해 놓은데 뭐 그 원칙이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뭐 옛날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60년대 초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직종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혀 수익성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인식이 취하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90% 이상의 부모가 반대했던 직종이에요. 지금 한 70%가 권장하는 직종이 됐는데 그 90%가 반대하는 직종이에요. 왜 시작했냐? 우리 때는 뭐늘 몇 번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다행히도 저 전쟁 직후에 6.25 이후에 외국의 영화들이 기가 막힌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대학교 때 취미라고는 겨우 돈 얻으면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건데 볼만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전후 이때의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 그 다음에 불란서의 소위 말해 고다르나 중심으로 한 뉴벨바그스의 제네레이션과 30년대 살릴 때 명장들 듀비비에나 까메 같은 이런 거장들의 작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는 올리비아 중심으로 이제 섹스피어 영화들이 쭉 나왔잖아요. 봤을 때 그 행위를 봤을 때 아 저건 예술이야. 우리 그때 오늘 딴따라 광대 이러고 평가했을 때 내가 발견한 것은 저 바로 예술적 창조적 여지가 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라에서 대단한 예술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올리비에나 길가트 같은 사람들이 썰을 받았으면 배우러 자기를 받는다. 근데 그 자기의 품격이 배우라고 하는 인기상이 아니라 그 당시 런던 필의 상임지휘자 토마스 비치하고 동격이에요.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국립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동격의 예술적 평가를 받는 건 그건 분명한 예술이다. 또 프랑스로 넘어가면 장 리바르 같은 사람들은 20세기 마임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마르셀 마르소가 와서 마임을 했는데 마르셀 마르소는 장 리바르의 발바닥이에요. 나중에 어디서 보니까 그런 인물을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허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예술적 창조적 여지가 있다. 이런 욕구와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봅니다. 근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 연기라는 것도 계속적인 창조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주 편리한 드라마, 일상적인 드라마에 무슨 예술적 평가는 없지 않은 분야입니다만은 그러나 역할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창조적 여지가 있고 과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차이가 미세일지 모르지만 본인은 항상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창조작업을 하는 게 이게 연기의 본질이 아닌가. 그러려면 그걸 보완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기라는 것도 계속해서 창조의 여지가 있는 하나의 예술적 행위다. 이런 판단을 했고 연기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숙련 과정을 통해서 1차원적인 연기, 2차원적인 연기,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1급서부터 9단 과정이 있는 거예요. 1급서부터. 그러면 그 과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즘 이제 우리 연기 현업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의 스피치입니다. 화술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학교에서도 여기 보니까 일부 젊은 교수들이 특히 외국에서 공부해온 교수들이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그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애들 교육 과정에서 보면 화술을 건너뛰더라. 그리고 그건 애들이 화술을 맡겨놓고 결국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걸로 이제 어떤 그 구성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근데 요즘 특히 한심스러운 것은 이 인터넷 영어가 나와서 말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전달하는 말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다 전달될 수 있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전제되지 않은 이상. 근데 요즘 텔레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 정말 헐 이러고 대사를 하더라고. 또 허걱 이러더라고.
그게 얘 대본에 작가가 쓰니까 허걱 아저씨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야 너 지금 무슨 개소리냐? 허걱이 무슨 소리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습성적으로 그냥 뱉는 소위 글을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요 사실. 근데 이걸 대사 쓰니까 허걱 대사 쓴다 이런 판이지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연극 작업을 통해서 언어에 승화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정확한 우리나라의 언어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행어라는 건 그 시대에 새롭게 생성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 썼던 언어들 여러분들 하나도 몰라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면 야 깔치가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겠는데 막 우리 때는 늘 쓰던 말이야. 우리 예랑 선생도 저 깔치는 왜 저렇게 연기 못해 이랬다고. 그 무슨 줄 모른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쓰는 이 언어, 영어는 10년 후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남는 건 우리 표준어. 이 표준어는 최소한도 이런 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확립하고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항상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연기 창조를 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